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가라사대 진성호 인사드립니다. 요즘 김정은의 동태가 수상합니다. 탈북자들은 지금 김정은이 위험하다는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을 조롱하는 말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말 중 하나는 미국 국방장관 대행의 말입니다. 자,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얼마 전 미국 2020 회계년도 국방예산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보는 북한의 동태입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자, VOA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여전히 시급한 우려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NIT도 보도했지만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이후에도 김정은은 6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북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문제가 된다면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적인 타격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북폭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폭 가능성이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전쟁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한 번 충격적인 보도는 이겁니다. 자, 미국이 조기경보 통제기인 E3, 에어왁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AWACS를 투입하고 또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도 투입하고 이렇게 고성능 정찰기를 한반도에 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동태를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정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북한이 무서워한다는 미국의 고성능 전력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언젠가는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김정은에게 줄 겁니다. 과거에도 김정일은 가장 무서워한 게 미국의 폭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뭐 U2로 추정되는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 등장했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나오면요. 김정은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북폭까지도 고려한 이런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중재자를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니다. 플레이어다. 아예 격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보 동맹에서 미국으로부터도 조금 소외되는 듯하고 김정은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망대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면 우리한테까지도 위협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걱정스럽죠. 김정은은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공격 또는 미국의 어떤 이런 공군기들의 출격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그 무인 정찰기들의 등장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북한 군부의 동료입니다. 김정은은 숙청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탈북자 박사라고 하는 뭐 이해란 박사 같은 사람은 공공연히 유튜브 채널, 본인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나와서 김정은이 지금 북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고 군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탈북자들은 아무래도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근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북한 상황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작년은 추정컨대 마이너스 5%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원성 폭동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 사정 악화 때문에 재난 대비용 식량 창고를 열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고난의 행군 때도 참았던 북한의 2호 창고를 열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호 창고가 뭐냐? 자, 2호 창고는 군사용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북한의 소식통을 이제 인용해서 중앙일보는 이야기합니다. 5호 창고를 개방했다. 김정은의 지시로 5호 창고를 개방했다. 그만큼 북한 식량 사정이 나빠졌다. 5호 창고라는 것은요, 재난 구호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전략 예비 물자 창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호 창고를 이미 방출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고갈되면 2호 창고도 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2호 창고는 전쟁에 대비한 양곡 비축분으로 군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발한 적이 없는데 한다는 것은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기억합니까?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는 김정일이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이 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통계를 가지고 확인된 것은 3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 33만 명은 북한 주민들이 이 시기에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아사했다. 김정일 집권기입니다. 그때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 국민들을 달래려고 고난의 행군, 과거 김일성 얘기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 때도 하지 않던 2호 창고를 김정은이 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는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집단이 대북 제재 완화라고 저렇게 정말 발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하게 지금 압박하고 나오는 겁니다. 협박하고 나오는 겁니다. 최선희가 얼마 전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혼자 떨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다시는 이제 하노이로 갈 때 이런 기차 여행은 이제 다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떨어졌습니다. 평양에. 김정은은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옥, 악몽 같았을 겁니다. 2박 3일을 달려가서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돌아온 것은 회담 결렬,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밥도 안 먹고 회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볼턴, 물론 원칙론자인 볼턴 보좌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폼페이오 장관,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유연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조차도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 최선희가 했던 말이 그런 겁니다. 김정은을 인용했겠죠. 깡패 같은 협상, 강도 같은 협상, 이런 갱스터라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깡패나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이 정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폼페이오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국이 깡패,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왜? 유엔 제재 결의는 세계가 같이 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정말 전쟁 범죄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다시 핵과 미사일을 개발 중인 전쟁 범죄 가능 국가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잠이 오겠습니까?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뒤 26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릅니다. 두문불출, 포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잠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왜?
인민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식량 창고 방출한다고 해서 인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또는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 더 이상 유엔이나 미국은 경제 제재 완화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의 경제 완화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그리고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도 한답니다. 유엔과 워싱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난리냐?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점점 더 목을 저어오는 국제적인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의 압박에 직면할 겁니다. 만약에 이해란 박사의 말처럼 군부와 갈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배고파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김정은은 상당히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과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똑같은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는지, 또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하노이에서,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결국 안 하니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훨씬 못합니다. 김정은은 떨고 있을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김정은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평양 가서 했던 군사합의 때문에 대한민국 방어선이 뚫렸다는 말들이 예비역 장군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신원식 장군과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대한 튼튼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게 안보입니다. 지금 한미 군사협정 또는 한미 군사훈련, 이거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겁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복구시키십시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물론 김정은의 위선이 드러난 것은 정말 박수칠 일이지만 굉장히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제대로 보수적인 안보 전략을 꾸미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인민들로부터 숙청당할지 모릅니다. 실각당할지 모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때는 그만큼의 양보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최선희는 김정은이 더 이상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양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뒤로는 핵무기 만들면서 겉으로는 평화공세, 홍준표의 위장 평화쇼가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김정은 떨지 말고 자수하기 바랍니다. 진성호 가라사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